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사회 변화에 맞춰 직업을 직접 만들어내는 창직.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수록 시장의 영역 또한 넓어질 텐데요. 자, 오늘의 창직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캐스트를 소개합니다. 전통 기반 산업인 농업, 그 속에서 성공의 맥을 보다. 농업의 가치를 부여하고 동반 성장을 꿈꾸는 농부리지 조현준 대표.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한 달간은 2014 창직 어워드 연말 경진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팀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2014 창직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농부리지 조현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도움 말씀 주실 크레벤 지식서비스 조양호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현준 대표님은 전공이 어떤 건가요? 예,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의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졸업을 하신 건가요? 예,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네, 농부리지 활동 때문에 너무 바빠서 네. 그 졸업 논문을 못 내는 바람에 원래라면 이번 달에 했어야 되는 건데 8월에 밀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지금 농부리지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농부리지? 어떤 건지 좀 감이 안 오거든요. 네, 농부리지는 농업의 농자와 다리의 브릿지의 합성어로서 아. 농업의 다리가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농부리치라는 말도 돼서 농업을 부유하게 하자라는 말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농부리지는 그 도시에 있는 청년 전문 인력과 그리고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농업인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취약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농부와 청년의 다리가 되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의미로 농부리지라고 네. 이름을 지었다고 했는데 네. 대표님이 직접 지으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아, 아닙니다. 반응들은 어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첫 번째 들었을 때 네.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좀 참신하다, 그리고 귀에 쏙 박히고 자기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그런 네.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셨고요. 그리고 청년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라는 그런 산업을 바라볼 때 그냥 농사 또는 뭐 작물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농업에 과연 자기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한테는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장면이고 그 청년 전문 인력한테는 아직까지 조금 물음표가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조양호 대표님이 봤을 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이름이 귀에 쏙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업인들 특성을 봤을 때는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실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14 창직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대단한 성적인데 네. 아쉬웠다고요?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부터 대상만을 생각을 했고 네. 대상을 위해서 전국 8방 곳곳을 열심히 뛰어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가본 곳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열정을 다해서 이제 했는데 네. 아쉽게도 금상을 받게 되어서 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좀 많이 좀 슬펐습니다. 네. 네.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을 했을 텐데 네네. 금상이라서 조금은 서운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물론입니다. 예, 근데 뭐 다른 팀들도 다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창직이라는 그런 키워드에 맞춰서 예.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 전문 인력 분들한테도 직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 드렸거든요. 아,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창직이라는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팀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자부를 했었는데 네. 아쉽게 저희가 많이 부족한 바람에 네, 금상이 머물렀는데 근데 금상도 뭐 만족합니다. 네. 그럼요. 네. 대단한 상이죠. 네, 네. 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네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 구상은 이제 작년 2월부터 네.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어. 처음부터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제가 국제통상학과로서 네. 무역을 준비를 하다가 무역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다가 지도 교수님께서 그러면 농업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하는 그런 우연히 계기가 되어서 네. 이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럼 무역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니 농업 쪽에
그런 부가가치를 늘릴 만한 또는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서 네. 경쟁력부터 먼저 키워야겠다라는 음. 생각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팀원들은 다 같은 과 학생들이에요? 네, 아닙니다. 어. 지금 국제통상학과 학생이 1명 있고요. 네. 그리고 경영학과 학생 2명, 시각디자인과 그리고 멀티미디어 공학과까지 총 6명이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팀워크는 어때요? 사이 팀워크는 너무 좋습니다.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많이 해체되기도 하고 네네. 싸우기도 하고 네네. 좀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들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네. 어땠어요? 저희도 물론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네. 지금도 거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방향에 대해서는 네. 전부 다 공감을 하고 농업이라는 정말 블루오션 그리고 우리의 그런 힘이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네.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다만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라 수익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단기적인 그런 플랜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찰이 조금 있었고 네네. 네, 지금은 잘 슬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창직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뭐 그냥 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아이템 자체가. 일단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제가 이제 활동한 작년 내용을 봤을 때는 그 해외에 현지에 그 답사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탈리아인가요? 네. 네. 그래서 그쪽을 갔다 오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동국대에서 진행하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농업과 관련된 주제로 지원을 해서 네.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와이너리라든지 아니면 목장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견학을 하면서 정말 컨텐츠화가 잘 되어 있고 6차 산업화가 정말 잘 되고 농업인들이 네네. 자신을 봤을 때 자부심을 많이 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예.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과는 조금 다르게 일단은 거기서 진행하는 연령대 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젊으신 분들도 많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농산업으로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네. 모든 그런 국민이 농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빨리 농업에 대해서 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네. 경쟁력을 키워서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했고요. 어떤 롤모델 같은 거를 보고 오신 건가 봐요. 네, 비슷한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답변을 들으면 이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이제 활동을 이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외에 가서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농업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예. 그다음에 농업이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좀 느끼고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네요. 혹시 거기서 만난 청년들의 스토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좀 더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 청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가운데서 뭔가 모티브를 발견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업을 바라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이는 농산업으로 지금 새로운 가치로 본다고 했는데요.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농업이 그냥 식량 산업 정도로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제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고생을 한다는 걸 느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농업 기반에서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그 때 앞에서 고생하는 것들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네. 농업을 결코 좋게 전달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들을 어떻게 재발견할 거냐. 네, 여기에서부터 창직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네. 다만 지금까지 창직 과정 속에서 그 농업 관련돼서 했던 팀들은 그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봤냐면 농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봤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걸 봤을 때 농업은 기반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기반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건 정부 차원에서 투자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부처로서 하나로 또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럼요. 거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들이 청년들이 가진 역량, 재능,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농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농민들이 그걸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네, 하고자 네. 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거죠. 예,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네.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농업 기반 창업을 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창직 과정을 통해서 나온 팀들을 볼 때 네. 그 팀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단 사회적 가치는 높되 실제 본인들이 나오는 수익 아니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자본의 흐름을 가지고서 충분히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네. 또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먼저 발견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네네.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일단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농업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은 기반 산업이고 네. 그리고 워낙 거대한 그런 거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일개 개인이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소규모 그런 집단들이 행동을 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저희 시스템이라든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도시에 정말 많은 그런 능력 있는 청년분들과 그리고 많은 농업인분들이 네. 같이 함께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면 음. 정말 우리나라 농업의 GDP가 지금 3%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10%가 넘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라 농업도 충분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현준 대표님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 나가는 거죠. 젊은 네. 청년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팀원들이 다들 이런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지 정말 그 농업에 관심이 없으면 네. 할 수 없는 일일 거란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때요? 일단은 물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설교자, 어. 선구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팀원들을 모을 때 거의 한 2시간 가량을 농업에 관련해서 제가 느낀 말을 많이 네. 말을 해줍니다. 오. 그러면 일단 대부분의 처음 반응이 과연 그래? 과연 이 산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다가 네. 일단 제 2시간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결과물이라든지 그리고 네, 농업인들 미팅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말해주면 그제서야 공감을 하고 정말 농업이라는 산업은 대단한 산업이고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그런 원석과 같은 그런 부분에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네. 많이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통상학과인데 농업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도 네,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쪽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실래요? 일단은 제가 이제 국제통상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도 네. 영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무역 쪽으로 좀 부가가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도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보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 원래 개인적인 좀 특성이 성격이 예. 어떤 건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거기에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네.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업이라는 산업을 제가 선택했을 때 많은 주위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도대체 농사를 지을 거냐, 예. 네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짓을 많이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직까지 너희는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예. 나도 잘 모르고 있지만 내가 본 농업은 정말 유망한 산업이고 나중에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네. 그런 여러 가지 산업 중에 분명히 큰 비중을 차지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발전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발전이 안 됐으면 발전을 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진취적으로 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농업이라는 분야가 뭐 부모님께서 농사 지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농업을 해본 적도 없고 잘 네. 모르는데 이런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는 거, 기획하는 거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농업과 관련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첫 번째로 시작해서는 저희 지도 교수님부터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뿐만 아니라 농업 전문가분들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하고도 많은 미팅을 하면서 네.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예. 농업인 단체 장분들이라든지 음. 아니면 제가 또 스스로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MBC 기농기촌 아카데미라든지 아, 그런 기농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들었고요. 예. 네,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농업을 이해하게 됐고
저희 사업 모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성을 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건실하고 똑똑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네네. 그분들께 좀 표현을 하세요. 성함도 얘기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하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정앤서 컨설팅의 그 서윤정 대표님이 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신지식 농업인의 이영래 사무국장님, 그리고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님, 그리고 강원대학교의 이병호 네. 교수님까지 네. 하여튼 너무 많은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무슨 수상소가 네 갑자기 수상소가 네.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굉장히 신기하기도 해요. 청년이 농업 분야에 창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농업 관련 창직자 대표님은 좀 많이 접하셨나요?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 관련 창직자의 아이템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네. 디자인 계열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팀원 중에 디자인 전공 학생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죠? 팀원들의 전공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국제통상학과, 경영학과, 멀티미디어 공학과, 어. 시각디자인과. 예,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제 농업 관련 창직자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이제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네. 계속 들고 있는데 왜 농업 분야의 창직자가 필요할까? 지금까지의 농업 구조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농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면서 예. 서울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약간의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농촌으로 내려가셔서 그렇죠. 이제 고향이죠. 네. 고향에 가셔서 거기에서 다양한 아이템들 접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곤드레, 신선한 나물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티브가 많이 되는데 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식사, 네. 식당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운영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힐링센터, 찜질이나 마사지나 이런 거 황토방이나 이런 것들 같이 결합을 해서 네. 지금 현재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산업을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지금 귀농하신 분들의 아이템은 유통, 그다음에 네. 관광 여기 정도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거죠. 어.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농업의 기반을 활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추가적으로 생성할 뿐이지 네. 농업 자체의 기반에 새로운 요소들을 부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아까 프랑스를 갔다 왔다고 하지만 제가 농업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의 포도, 포도 사실은 포도가 자라기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네. 와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포도 산업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조차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재배를 하고 있고 네. 어떻게 재배에 따라서 다양한 와인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농업의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농업의 가치들을 그 기반들에 어떠한 가치들을 줘서 그 가치들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몫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또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청년들이 가진 건 아이디어, 열정 여기에가 있지만 네. 자본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 농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네. 대규모 면적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실제 직접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결국에는 농민들과 그런 자본을 가지신 분들과 그 중간에서 청년의 아이디어가 결합시켜 준다면 네. 이러한 청년 창직자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좀 몰랐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좀 다르잖아요. 공부했던 물론입니다. 것과 네, 네.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농민분들께서 디자인이나 또는 마케팅이나 네. 또는 농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 예.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그런 산업의 특성상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는 게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자. 그렇죠. 그냥 농산물을 그냥 농산물 형태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가공을 하시다든지 가공한 거를 저희가 예쁘게 꾸며드린다든지 예.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면 팔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네. 아예 그냥 농산물 자체를 그냥 먹거리 형태로 이렇게 납품을 지금까지 그냥 대형 유통 채널이라든지 네.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 농업인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랬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음. 저희 서비스는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필요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네. 100명 중에 90명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서비스가 이제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초반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빛을 봤던 거는 그분들 중에 거의 한 10% 미만 그런 네. 분들은 자기가 홀로 일어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네. 일어선다는 거는 유통 채널도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브랜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서비스가 충분히 이렇게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분들에 있어서 홀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네. 또는 자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많은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정말 만나기 힘들었지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을 소개시켜주고 예. 또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타고 다니니까 전체 우리나라 농민분들이 한 3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네. 거기 1% 3만 명 분들을 조만간에 다 만나 뵙지 않을까. 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 또 네. 이제 고령화가 됐고 나이가 많고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죠. 네, 대부분이 다 못 받아들이시고요. 예. 대부분이 기존 몇 수십 년간 해오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라든지 고정화된 방식을 많이 따르시고요. 네. 네. 그럼 또 이 농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네, 맞습니다.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 계시고요. 네. 이제 수동적인 그런 게 많으신데요. 음.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일방적으로 바란다거나 네.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네. 누구의 도움을 그냥 일방적으로 기다린다거나 네. 그런 좀 수동적인 그런 게 어느 산업 분야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해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어느 산업보다 더 그런 성과를 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정부 지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부 정책도 있고 네. 소규모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부 정책도 있고 이렇게 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컨설팅 개념으로 디자인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신규 진입을 하는 소농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말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시지만 규모가 현재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은 농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자격 요건이나 네. 그런 게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네. 자, 조양호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농업이 기반 산업이라는 거.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농업 관련 창직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산업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배워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농업, 그다음에 제조, 서비스까지 결합해서 1, 2, 3이 더해졌다고 해서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산업. 이제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6차 산업에 대해서 할 때 이게 세 가지가 단순하게 결합되어서 6차 산업이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스스로 청년들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반이 바뀌게 되려면, 그다음에 기반이 성장하게 되려면 네. 뭔가 혁신적인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한 결합이라기보다는 네. 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그렇죠. 또 그쪽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자꾸 찾아내고 네.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6차 산업이 왜 농업이 6차 산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질문을 던져보면 네, 본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혁신적인 기반이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을지 생각이 됩니다. 네. 단순한 결합만으로 새로운 서비스 만들어지기 힘든 게 지금 현재 세상입니다. 네네. 이미 그렇죠. 결합들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부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런 측면에서 농업 관련 창직에 지금 뛰어드는 청년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혁신적인 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다면 이 젊은 청년들 혼자서 하기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네네. 힘들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힘들죠.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저희가 빅데이터라는 걸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가 이제 현재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유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먼저 창의력을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의력인 거는 뭔가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나 보고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지식들, 그러니까 많은 지식들이 추적해 들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왜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농업은 굉장히 오래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서비스- 가능성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청년 창작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서 배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트워킹 필요합니다. 아. 서로 밴드로 묶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 그다음 많은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조현준 대표님이 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들을 부여해줄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을 하나 만들거나 네. 어떠한 모임을 만들거나 뭐 포럼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뭐 현실적인 걸로 본다면 가능하다면 그러한 조합들을 구성해서 그러한 조합 구성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다양한 상업 방향들을 제시하고 네네. 그 조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자본을 이제 투자 받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 현실에 적용해 보는 걸 하게 된다면 실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산업에 네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서로 뭉쳐야 산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 많았잖아요. 네, 예. 물론입니다. 네. 어떤 게 있어요? 네, 대부분의 그런 농민분들은 그런 온라인 쪽보다는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고요. 네. 네트워킹을 하시는 그런 주 기간도 있는데 네. 농한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농사가 끝나는 그런 뭐 겨울이라든지 네. 봄 되기 전까지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계점이 말 그대로 지역적인 네트워킹에서 이제 거기서 그친다는 거죠. 또 농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생산자 집단인 거고 생산자 집단이면 그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과의 그런 도시 사람들과의 교류 아니면 그런 걸 부가가치 늘리기 위한 전문가와의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진행하시려고 보다 정부 지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교육센터에 가신다든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사분들하고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니까 네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예. 반대로 또 잘 활용하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블로그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고 네네. 또는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네. 직접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런 소비 트렌드라든지 도시 쪽에 대해서 피드백도 빠르시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도 기존의 농업인분들하고 달리 자신의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차별성을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우리나라 농업 산업 전체가 그런 분들처럼 경쟁력 강화 그리고 1인 차별성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호박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 별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네, 네. 거기에서 또 홍보를 하시는 젊은 귀농 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으십니다.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농업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이제 이 아이디어의 실현을 하기 위한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발로 뛰어다녔고요. 그래서 전국에 열리는 많은 농업 행사 그리고 네, 행사뿐만 아니라 뭐 전시회, 기획전 네. 그런 데서 직접 농민분들 만나 뵙기도 했었고 예. 아니면 그냥 무작정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모일 것 같다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명함을 그냥 정말 뭐 잡상인처럼 네. 영업 직원처럼 그렇게 명함을 돌린 적도 있었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두 분과의 관계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농업인 단체의 그런
협회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소개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그렇게 영업사원처럼 그렇게 영업하는 게 아닌 기존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시고 만족하신 분들이 다시 재연락이 오시거나 아니면 네. 그분들의 추천을 받고 다른 분들이 연락이 오시고 또는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농업인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합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입소문 마케팅 덕을 톡톡히 보고 계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하기도 할 것 같고 네. 이용하신 분이 계속 이용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대부분이 사실 그렇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청년인데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물론 참신하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반대편으로는 미숙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한테 처음에는 간단한 명함 작업부터 이렇게 맡기시다가 네네. 그 명함 작업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가지고 계신 모든 디자인적 와. 그런 걸 다 맡기십니다. 네. 그래서 뭐 많게는 홈페이지까지도 다 맡기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만족을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는 주위 분들한테 저희에 대해서 많이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네. 그만큼 또 끈끈하게 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니까요. 맡기게 네. 되잖아요. 이 정도의 성과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조영호 대표님? 네. 네. 이제 기대도 네.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이제 제가 또 지금 드는 생각은 네. 농업인들의 그 폐쇄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좀 아무래도 좀 그게-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긴 아, 그래요? 해요. 그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네. 아시는 분이 이제 귀농을 하셨어요. 이제 네. 은퇴를 하시고 근행을 하셨는데 네. 천안 태안 쪽에 귀농을 하셨는데 예. 이제 땅을 사시고 이제 그 동네가 배추가 잘 되신다 해서 배추를 심으셨어요. 네. 이제 배추를 심으셨는데 배추 농사를 망치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왜 망쳤는지 계속 고민 중이신데 네. 이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예. 배추를 묶어줬어야지 어. 딱 하나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잘 어떻게 길러야 될지 그런 세세한 요소들이 있는데 모르죠. 잘 모르고 가는 거죠. 아무도 안 알려준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외분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알려준다든가 어려움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이런 폐쇄적인 그룹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현진 대표님이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은 네. 오히려 이 농부일지라는 걸 통해서 그분들의 개방, 공유, 협력이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그분들 통해서 끌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 예, 지금 현재 농업의 환경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네. 새로운 가치들을 통해서 네, 도시민과 네, 지금 현재 농업민 그렇군요. 간의 예, 연결이 새로운 연결의 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지금 현재 내시는 성과들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드러나지 그렇죠.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그 네트워크 시대가 되면서 활발하게 된 게 바로 공유, 개방, 참여 이런 네. 가치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가치들은 또 청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잘 연결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 창직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렵고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의 신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서비스가 그분들한테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네. 돈을 받는다는 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고 접근을 하기 위한 학생이라는 신분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직 미숙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부족해 보이고 아마추어틱해 보이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여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또 귀여워 보이고 네네. 예뻐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이 창직 과정에 참여하면서 좀 불편했던 점도 있어요? 네. 대부분의 그런 뭐 저희한테 주시는 혜택이라든지 예. 또는 과정은 다 만족스러웠는데요. 다만 또 주말에 모여서 진행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 저희랑 맞지 않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 자체가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거 왜 들어야 되지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강좌가 열렸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는 네.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안 맞았어요?
많은 뭐 강사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창직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창직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일단은 거기 오는 대부분의 학생이 물론 그 창직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긴 하지만 예, 예. 또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창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말을 하더라도 또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일방적인 그런 강의 형태로 되어버리다 보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멘토링 형식으로 네. 진행이 되거나 쌍방향으로 아. 진행이 됐으면 훨씬 더 교육 그럴 효과가 수 높지 있겠네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 좀 타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 자의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4년 동안 이제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해오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창직이라는 수업을 지금 계속 진행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학생들이 창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창업이나 취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한 상황에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뭘 할지 모르고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자체도 이론식 수업이 먼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험이 부과가 되었을 때 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잘 습득하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아까 이제 농업에 관련돼서 이제 빅데이터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농업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축적된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만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좀 마음을 열어야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그래서 이제 네. 저희들이 이제 많은 걸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처음 선발되는 과정에서의 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지금 현재까지 그 창직 프로젝트에서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뭐 창직으로 직업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현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만 꽂다 보니까 맞아요. 아이디어 외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다는 거죠. 열정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죄송하지만 인성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 네, 그다음에 또 실제 역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역량을 키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긴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교육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바들을 뽑아낼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더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예. 학생들이 아직도 창직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이거 하면 취업 잘 될 수 있대. 이런 개념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창직이란 개념이 도입된 지 4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네. 좀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창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최근에 드는데요. 네. 저희가 창직이란 개념을 바라볼 때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뭐 사회적 기업이다 네.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정의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창직이라는 건 하나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창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류도 마찬가지죠. 한류도 어떤 특정한 아이템으로 프로젝트로 막 진행하겠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의 문화로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도 그냥 우리가 문화라고 표현하지만 이 문화가 계속 흘러갈 수 있을 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창직이라는 것들을 어떠한 특정 영역에 정의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창직을 예.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창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통해서 창업이나 취업이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재설계를 통해서 네. 혁신적인 일들을 해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나 개념들, 과정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이 저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자, 학생의 그 이력이, 양력이 좀 굉장히 특이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되죠? 저는 이제 지금 동국대학교 네. 사회과학부에 전공을 이제 하고 있지만 네. 원래는 고등학교를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라는 아. 용접 배관으로 나와서 네. 이제 2년 동안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 그 후 3년 동안은
그 산업기능요원으로 GE 센싱 코리아라는 그런 전기와 관련된 그런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 다음에는 1년 정도 이제 수능 준비를 해서 이제 대학교에 25세 늦까지 대학생으로 네, 소위 말하는 할아버지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친구들이 잘 놀아줬어요? 그렇게 늦게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잘 안 놀아줬는데 예. 그래서 돈도 좀 많이 쓰고요. 아. 그리고 이제 계속 바보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처음 적응하는 데만 조금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순탄하게 잘 지냈습니다. 원래 적응을 좀 잘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또. 네, 제가 누나가 3명이라 아, 그래요? 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렇군요. 잘했습니다. 네. 예. 사실 그렇게 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거의 한 5년 네, 약 늘 5년 정도 했습니다. 하신 거예요. 네, 네.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네. 꿈은 단란한 가정 꾸리기가 제 꿈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기술 쪽에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왜 나는 이렇게 그 일하는 음. 거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데 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네. 좀 행복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다가 네네. 일단은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나서서 이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쪽에 충분히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영업을 하려면 대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학과를 네. 지원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게 바로 창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네.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네. 예, 그런 게 바로 창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직장 생활을 관두고 네. 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네. 주변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로 부모님 어땠어요? 부모님은 이제 일단 한숨부터 먼저 내주셨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예. 20살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반대는 하지 않으셨고 그냥 걱정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 자식이 공부한다 하면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돼서 당연히 취업을 하고 네.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겠거니 했는데 좀 또 다른 거를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맞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네. 있는데 제가 또 운이 좋게도 아버지께서 유공자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취업 보호 대상자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뭐 이 혜택을 활용을 해서 어떤 기업체에 지원을 하면 그냥 일반 분보다는 제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네. 왜 너는 이 혜택을 그러니까 사용하지 아깝잖아요. 못하느냐. 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팔아라 농담으로 네, 내가 맞아요. 사겠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사겠다라는 분들이 예. 계신데 네, 그런 부분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저도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예. 저는 인생은 좀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죽을 때까지 제가 행복하고 그리고 제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남들과는 좀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경향이 좀 있고요. 네. 속도보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너무 기특하죠, 대표님. 이제 갓 30 됐을 텐데 대단해요.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보고 창직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성공 확률이 좀 훨씬 높겠죠?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기존에 이제 그 창업 쪽에 뛰어든 사례를 봤을 때도 네. 성과를 조금 많이 내는 그 친구들인 경우에 이제 면담을 해보면 예. 다른 사회 경험을 하다가 부족함을 느껴서 다시 대학에 들어와서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재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창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창직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네. 저희가 이제 창직을 볼 때, 그러니까 창직을 할 때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게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네, 창직의 출발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런 조건을 좀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다음에 부모님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다음에 네. 제가 이제 과제를 이렇게 냅니다. 예? 자, 이걸 가지고 부모님께 가서
아, 자기가 하고 설득해봐라. 싶은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한번 그에 대한 반응을 그대로 받고 설득까지는 아니고요. 얘기해보고 반응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간혹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부모님께서 그래 해봐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네. 심지어 2학년인데 창업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모님들은 되게 깨어있는 부모님 아닌가요? 뭐 부모님들은 네. 뭐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 얘기하기 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분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그렇죠.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사실 부모님들이 끌고 가실 수는 없거든요. 네, 어차피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인데 네. 그에 대해서 뭐 100%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학생들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고 네. 그에 대한 동력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럼요. 거죠. 맞아요. 사실 이 조현준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그래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는 본인이 그만큼 잘해왔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자녀가 그런 확신을 좀 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은 자녀가 얘기할 때 잘 안 믿으시는 게 기본 성격입니다. 저도 맞아요. 이제, 쌍둥이 딸이 이제 5살이 되는데 네, 쌍둥이에요? 네네. 아,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잘 못 들어요. 제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네네.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경향이 있는 게 그렇죠. 부모님들의 이제 기본 성향인 것 같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켜야 될 것, 제가 이제 인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네. 지켜야 될 거는 네. 본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진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업이나 취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창업이나 창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만 본인이 실패했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이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기반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평상시에 신뢰를 쌓아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한테 뭔가를 보여준다라기보단 네.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히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아, 네. 사실 취업 측면에서도 보면 회사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예. 물론 성실한 게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성실한 사람일 경우에 더 좋은 일 그다음에 더 중요한 일을 맡길 확률이 커진다는 맞아요. 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 역시 성실이 답이었군요. 자, 대표님 같은 경우에 창직을 했는데 네. 창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창직은 네. 어려운가요? 좀? 네,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가서 머릿속이 좀 꼬이긴 하는데요. 네. 창직은 기회다. 기회. 네. 아, 기회를 찾는 것도 창직이고 네.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창직이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현준 대표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직업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표님. 지금 현재 농부리찌라는 직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아직 하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부리찌, 그러니까 농업과 일반 그 농업을 소비하는 소비자 사이에서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 다리 어떻게 놓아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거는 농업이라는 게 기반 산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네. 이 기반에서의 지금 현재점의 구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 가운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정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디자인하는 일로 시작을 하셨지만 홈페이지 개발도 의뢰받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의뢰받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컨설팅까지 의뢰받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계속 확장하게 나가면서 사업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검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할 때 직업적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정의할 수는 네. 없을 거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창직 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모티브,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떤 포인트를 하나 찾으신 정도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서 가실지는 이제 대표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역량의 문제라고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그 와중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멘토들, 그다음에 기존의 사회적인 데이터들,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보시는 와중 속에서 아이템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몇 번 바뀔 거라고 이제 느껴지긴 하는데 어떤 게 진정으로 농업의 산업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가치, 농업을 분업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가치를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뛰어게 높일 네. 수 있는 가치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가치들, 아이템들 어떤 것들을 조화롭게 자신들은 이제 잘 선택하셔서 네. 선택해서 나가시면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기회의 물꼬를 텄어요.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계속 저희가 매칭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런 노하우를 계속 쌓아서 그다음에는 온라인 플랫폼화를 이제 만들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유통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농업의 그런 컨텐츠화를 목표로 많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 농민분들을 네. 대상을 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일단 가장 열정이 먼저야겠죠. 창직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창직을 지원하는 그런 분들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열정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고 그리고 자기 상품에 대한 자부심을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될 거고 네. 거기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하나하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면 나중에는 큰 농업이라는 산업도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 농부르지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조현준 대표 얘기를 듣고 아, 농업 괜찮은데? 블루오션이다 네. 싶어서 창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이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당부의 말씀. 네. 일단 그 창직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에 겪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세웠고 거기에 대한 그 가설을 세웠으면 끝까지 전진해 보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네. 그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보다 좀 장벽 같은 것도 높고 그리고 외지인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 하시다 보면 어찌됐건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창직 방송을 하면서 계속 좋아하는 일, 네.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표본이 되는 대표님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표본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크레벤 지식 서비스의 조양호 대표 그리고 농부리지의 조현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꿈의 실현 대표 백계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창직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우리가 창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창직에 대해서 사실 정의를 제대로 내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한 다음에 진행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좀 제대로 배워놔야 앞으로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창직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 창직을 얘기하기 전에 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직업을 정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많은 기관들이 직업에 대해 정의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 역할을 직업으로 사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살아가는 모습이긴 한데 주도적인 모습이어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가정주부들은 이제 뭐 돈을 사실 벌지는 않지만 직업으로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주도적인 역할이죠. 하지만 자녀라는 어떤 역할은 사실 직업이라 보기가 좀 힘들겠죠. 이렇게 또 돈을 번다 안 번다를 좀 떠나서 내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직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창직은 그러한 직업을 만들어내는 모습, 즉 현재 만들어져 있는 직업의 모델이라 뭐 현재 나타나는 직업은 아니겠지만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구현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 창직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직업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취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기업을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업자로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고 조직을 꾸미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나면 우리 그 속에 취업을 합니다.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급여를 받죠. 자, 취업이 되면은 당연히 창업이 따라오겠네요. 네.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거죠. 회사를 만든다는 거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요즘 이제 창업에 대한 열풍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업이라는 게 참 부담스럽죠.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업하지 않는다면 취업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요, 그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활동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회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을 만들거나 기업에 들어가는 모델밖에 없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직이라는 개념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취업, 즉 직업을 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직업의 어떤 모델을 만든다는 측면에서의 창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은 직업, 예를 들면 전 최근에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한 5년 전에 이런 용어가 있었을까요? 용어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한 분, 두 분 만나는 분들이 생기고, 그 제품을 파는 분도 생기고, 그 제품을 주변에서 제가 접하기도 하고, 그 제품으로 만든 제품을 제가 접해보기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 생활에 등장해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3D 프린터 전문가는 창직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창직의 직자를 우리가 꼭 직업이라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직업이라는 게요, 같은 역량으로 꾸준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하거나 기존의 역량을 이제 폐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역량을 취한다, 그런 방법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의 또 창직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역량이 개발되는 것도 우리가 창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취업, 창업, 창직이라는 세 가지 모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 영역으로 있다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선택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의 시대를 볼 때 창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만들어내게도 기존 직업들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취업과 창업은 이 창직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직과 창업과 취업을 놓고 고민한다기보다는 창직적 관점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창직적 관점에서 창업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창직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크게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창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요, 취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업 선호하는 분들한테 아무리 창업을 얘기를 해도 사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취업 창직, 창업 창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창직으로 가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취업적 관점, 즉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조직이나 모델에 들어가는 측면에서의 어떤 창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창업적 창직, 즉 없던 시스템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드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측면에서의 창업 창직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창직이라는 코드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면 취업도 좀 더 쉬워질 수가 있고 창업도 좀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직장인으로서 혹은 기업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업을 이제 3번 정도 바꿔야 되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막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직업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인이라면 창업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서로 어떤 선택권이라기보다는 높은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안봉을 키우신다는 측면에서 이 창직을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취업과 창업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여러분의 선택권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하시겠습니까? 창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직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인생 행복의 지수를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입견이 있더라도 미래 사업 가능성만 충분하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역량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